안녕하십니까, 호그리거입니다. 미뤄왔던 이제 워홀 리뷰 영상을 좀 찍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뒤에 모니터만 두고 좀 적어놓은 걸 보면서 이제 한번 후기를 읽어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제 1년간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땠는지 그런 후기를 좀 담아보려고 하고요. 워홀을 언제 갔는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갔는지, 어떤 나이대에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 다 느낀 점들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이랬다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흔히 말하는 이제 막차 워홀로 만 30세가 되기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이제 신청만 해놓자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해놓고 비자까지는 받고 한 7개월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호주를 다녀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월은 브리즈번, 나머지 8개월에서 9개월은 퍼스에서 지내면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왔고요. 일은 호스피탈리티 쪽만 보고 갔기 때문에 카페랑 레스토랑에서만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생각했을 때 궁금해할 만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순서대로 썼는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볍게 근황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일단 한 달 동안 와, 한국이 진짜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왜냐면 제가 병원을 좀 다니기도 했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이제 온라인도 쓰고 전화 통화도 많이 했는데 일이 그렇게 빨리 쉽게 처리가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모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번역 안 해도 되고 그런 단계 없이 그냥 사는 자체가 너무 편했습니다. 한국말로 막 이게 유창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돌아오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일단 호주 워홀 다녀온 게 사실 진짜 꿈을 꾼 것 같아요. 약간 내가 호주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 벌써 적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났다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좀 불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인생에서 낮은 느낌? 재수생도 있고 취준, 군대 이등병도 있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또 불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워홀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해온 것들을 기반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설레기도 하고 걱정과 그런 설렘이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 워홀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일단 초반 영상에 제가 워홀을 간 이유나 배경을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워홀 가기 전까지 최근 이력이 통신사에서 B2B 영업사원으로 5년간 일을 했고 5년 차에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일한 직무가 통신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핸드폰처럼 일반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B2C 영역이 있고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 B2B 파트가 있거든요. 저는 이 B2B 파트에서 회사들도 이제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여러 개 있겠지만 대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조직에서 이제 일부 대기업을 고객으로 영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은 다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B2B다 보니까 또 제가 맡은 고객들이 대기업이고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작게는 몇 억씩, 근데 크게는 이제 몇백억씩 하는 프로젝트도 하다 보니까 고객마다 커스터마이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고객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전 영업부터 제안, 수주를 하면 또 계약까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검수,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겠죠.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케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모든 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관련 부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부서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프로젝트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챙기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딱 끝나고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 고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장애가 나면은 그런 장애 대응도 잘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고객과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겠죠. 통신사라고 하면 이제 3사가 있는데 또 B2B로 보면은 두 개로 거의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사랑 거의 계약을 가져오고 또 뺏기고 하는 그런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영업을 간 이유기도 하고 회사의 매출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을 다 볼 수 있거든요. 회사의 과정을. 그래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다 해야 되고 일선에서 진짜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직무인 것 같아요. 영업이. 그리고 다음, 전공과는 다른 길인데 영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전 대학 때 전공은 토목이었습니다. 토목인데 그걸로 이제 군대도 지원해가지고 가서 운 좋게 나중에는 공사감독병으로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업무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런 제가 나중에 건설회사를 갔을 때 파견될 수 있는 그런 현장 같은 데 가서 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군대 안에 있는 공사 현장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복학해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 특히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어서도 있는데 내가 어쨌든 성적에 맞춰서 이 과에 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일로 가는 건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거나 다른 걸 찾아보자. 그때부터 좀 그런 거를 시도를 했고 또 뭘로 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그러면 이제 뭐 스타트업, 창업 그런 생태계를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한번 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휴학을 하고 제 인생에 휴학은 없을 줄 알았는데 휴학을 하고 이제 네이버랑 서울시에서 주최해가지고 스타트업이랑 이제 인턴을 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이제 한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고 또 정직원으로 전환도 해서 1년 동안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 진짜 재밌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도 되게 투자도 잘 받고 있었고 선점하고 있었고 좋은 아이템이어서 회사가 커가는 게 막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때 회사 대표분들을 보면은 다 대기업 출신으로 이제 뭐 삼성이든 카카오든 네이버든 이제 어느 단단한 경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회사를 굴리려면 저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더 큰 회사에 대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워홀을 결심하게 된 이유. 사실 일단 그 시기에 저한테 환경의 변화가 되게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를 계속 다니곤 있는데 또 창업에 대한 뭔가 생각은 있지만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사실상 하는 건 없던 거죠. 그냥 계속 루틴하게 하던 일 하고 막연하게 그냥 7년 정도면은 뭐가 아이템을 찾거나 아니면 회사 안에서 뭘 벤처를 하든 그런 멋있는 걸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사실 하고 진전이 되는 게 안 보였고 사실 그런 안정된 생활에 저도 이제 적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나도 이렇게 그냥 계속 다니는 건가 생각만 하던 시기에 그 당시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딱 헤어지게 되면서 온전히 뭔가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왔던 것 같아요. 변화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가 마침 막 30세 이전이었고 그전에도 워홀 제한이 뭐 만 30세다 이 정도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플랜을 짜서 퇴사를 하고 또한 한 두 달 준비하다가 이제 출국을 한 거죠.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환경을 이제 바꾸고 싶었던 시기에 잘 선택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와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제 워홀 중에서 비자를 꼭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어권 국가 그리고 날씨 좋은 곳 하다 보니까 호주밖에 없었어요. 처음 세운 목표는? 이제 보통 워홀 목표라고 하면은 돈, 경험, 영어 이렇게 세 개로 주로 추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단 돈을 벌고 있었고 더 벌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뭐 나중에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 이제 내가 호주에서 1년 동안 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다음을 위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좀 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경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좀 정해놓고 항상 있어야 뭘 하더라도 그래 나는 경험을 하러 왔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주로 다녔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돈이랑 영어라고 하면은 그 전과 후의 차이를 남들이 딱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녀와서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기 싫어가지고 경험이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고 영어를 곁들인 근데 곁들이는 데는 실패했다. 아무래도 경험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호스피탈리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워홀로 간 겁니다. 호주 전반적인 생활은 어땠나요? 먼저 뭐 치안 어디든 비슷하지만 저녁 늦게 사람 없는 데만 안 돌아다니면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든. 그리고 물가는 확실히 비싸다고 많이 느꼈는데 만약에 제가 초반부터 음식을 집에서 해 먹었다면
많이 부담은 줄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초반에는 이제 돌아다니기 바빴어가지고 밖에서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집에서 좀 해먹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거 깨닫는데 7개월 걸리긴 했는데, 왜냐면 렌트비를 줄이려면 시세도 있고 위치도 이제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식비는 외식비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 호주의 장점이 이제 여러 인종들이 있으니까 음식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한식파라서 해먹었을 때 만족도가 제일 컸어요, 음식은. 그래서 소고기는 많이 먹는 건 좋았는데 호주의 음식이 그립다거나 그리운 식당은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맛있게 먹은 곳은 뭐 많지만. 브리즈번과 퍼스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브리즈번을 이제 굳이 서울로 비교를 한다면 퍼스는 뭔가 제주도 같았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브리즈번은 살기도 좋고 있을 거 다 있고 한데 그냥 도시 같은 느낌이었고, 퍼스는 비교적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바다도 가깝고요, 퍼스는. 호주에서 연애도 해보셨나요? 없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근데 사실 일단 그 1년이라는 시간만 보고 갔기 때문에 또 저는 30대 퇴사를 하고 간 거라서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사실. 물론 지내다 보니까 약간 좀 외롭기도 하고 뭔가 연애에 대한 생각이나 호기심은 들었지만 그게 막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제 패턴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일하는 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었다. 예. 꼭 추천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사실 지금 드는 생각은 서핑밖에 없긴 한데,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해본 것들을 최대한 해보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안 해본 것들이 있으면은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도 서핑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해서 기대도 안 하고 평소에 살았는데 어차피 호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느끼지 못했던 감정도 느끼고 너무 재밌었던 것처럼 이제 워홀이나 호주를 간 만큼 이제 안 해본 것들을 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외국인 쉐어하우스는 플랫메이트, 뭐 페이스북, 검트리 이런 게 있고, 한인 숙소는 이제 퍼참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마지막 이제 한인 쉐어 빼고는 다 플랫메이트로 구했습니다. 사용하기 편했어요. 플랫메이트가 집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와 있고 보기도 편하고. 근데 다만 플랫메이트는 매물이 뭐 많아 보이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이 잘 안 되고 매물 대비 구하기는 어렵다. 근데 저는 결국은 다 플랫메이트로 구하긴 했고요. 페이스북은 매물은 많은데 좀 보기 복잡하고 정보가 별로 없어서 직접 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어보거나. 일자리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뭐 식닷컴이나 조라로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페이스북까지. 저는 페이스북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페이스북으로 공고를 올리는 곳에 온라인 지원하고 직접 레주메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그룹들을 가입하고 매일 보면서 이제 레주메 내고 직접 갈 수 있으면 내려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직접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직접 내려가서 밝게 웃으면서 지원서 내면은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카페에서 일하고 싶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커피 관련 준비는 현지에 가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다면 한국에서 그런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일단 한국어로 들을 수 있고 이제 라떼아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를 내릴 줄 알고 우유 스팀을 치고 하트를 만들 줄 알면은 트라이얼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듣고 오면은 많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뭐 영순위로 치면은 영어긴 한데 커피로만 보면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못 해가지고 호주에 가서 들은 거거든요. 레스토랑의 경우는? 다 친절할 것 같지만 제 기준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지원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막 밝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이제 그냥 면접이나 뭐 지원서 내려올 때만큼은 진짜 밝은 척 하면서 레주메만 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 기준이 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접시를 3개 들 줄 아냐 모르냐 이걸로도 이제 뽑고 안 뽑고가 있어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3개 들어보는 거 연습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페든 레스토랑이든 일단 경험은 무조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굳이 걔네가 뽑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다고 하고 하시면 됩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 제 시급은 레스토랑이랑 카페 둘 다 한 군데는 빼고 레벨 3로 해서 33점 몇 불이었고 주말에는 45불, 그 다음 퍼블릭 할리데이는 좀 더 높았어요. 근데 주마다 받는 쉬프트가 워낙 달라서 이 변동이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한 600불, 700불 받아서 집세 내고 뭐 하다 보면은 너무 빡빡했고, 또 어떤 주는 한 일을 이제 한국만큼은 아닌데 주 5일로 적당히 하면은 한 1200불, 1100불 선에서 받았고,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주에 그래도 한 30시간 일하고 집에서 많이 해먹고 하면은 막 엄청 빡빡하진 않았어요. 워홀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외로웠던 적은? 일단 외로움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힘든 건 이제 그냥 이제 세미 수준, 세미 힘듦은 좀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대위기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좀 서러웠던 거는 이제 연말에 한번 아팠을 때, 연말이면 또 이게 약간 분위기도 이제 사람도 막 많이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그런데, 그때 하루 아파가지고 일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 이제 거실에는 집주인분의 자녀들과 이제 손녀가 막 있어가지고 막 화기애애한 소리 들리고, 근데 저는 또 배고파서 나가서 뭘 해먹고 싶은데 해먹을 힘도 없고, 또 그 거실로 나가면 이제 또 밝은 척 스몰 토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싫고, 아, 나를 위해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또 나를 위해 뭔가 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렇게 느꼈을 때 좀 서러웠습니다. 제일 행복했던 순간? 그건 사실 딱 기억나는 게, 처음 서핑 보드를 빌려서 혼자 파도에 딱 나가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진짜 하늘 보면서 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파도를 스스로 딱 타고 내려서 혼자 웃으면서 막, 아, 진짜 재밌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 서핑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또 생각났던 거는 따뜻했던 그런 기억인데,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이제 놀고 이런 거는 그 순간은 재밌지만 뭔가 이게 통한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그렇게 자주 놀다 보니까 친해져서 이제 같이 일하던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뭔가 밥을 딱 먹으면서 아,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도 따뜻했는데 그냥 그 느낌, 그리고 대체적으로 행복한 삶이었다 뭐 이런 느낌? 위험하거나 인종차별을 느낀 적은? 아, 그거 인종차별이다 이랬던 적은 없는데, 만약에 영어를 잘했다면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영어를 잘했으면은 막 이제 그런 뉘앙스나 뭔가 이렇게 분위기로 다 알아듣고 뭔가 눈치를 채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사실 못 그러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고, 그 대신 뭔가 괜히 이제 피해의식이 좀 있죠. 뭔가 이거 나 동양인이라서 이런 건가? 기분을 느낀 적은 있는데, 불친절할 때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냥 기분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걱정할 정도는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얼마나 늘었나요? 좀 부끄럽네요, 이건. 수치로 표현한다면 뭐 조금은 늘었겠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그만큼 노력을 안 하기도 했고 끝까지 좀 힘들었어가지고 영어에 대한 듣는 거나 말하는 게, 그 대신에 이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끼고 이제 간절한 거는 커졌죠. 왜냐면 영어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많이 알아서 공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해야죠. 워홀 전과 후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변화는? 그냥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로워진 것 같고, 스스로 그게 나이가 들어서인지 워홀을 다녀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원래도 긍정적인 편이지만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마음이나 뭐 양보하거나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얼굴로도 많이 웃고 하다 보니까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누가 말해준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까매졌다? 워홀을 통해 얻은 점, 잃은 점은? 와, 이걸 얻었지라는 건 사실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워홀을 과정으로 보면은 분명히 몇 년 뒤면은 이제 아, 나는 워홀을 통해서 이런 걸 얻었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선 일단 그 1년 동안 이제 오롯이 진짜 내가 1순위로 살면서 크고 작게 이제 다양한 일들을 겪고 또 성취감도 얻으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그래서 좀 내 스스로가 단단해진 것 같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서핑에 대한 취미가 생겼다. 그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기획도 해보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또 이거를 올려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이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건 하면 다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과정들을 했고 평소에 이제 뭐 운동이나 아니면 남들이 하는 거는 다 이제 건강을 위해 하긴 했지만 취미는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다라고 생각하는 게 서핑을 발견을 한 것도 얻은 점이죠. 잃은 점으로 치면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 것에 따른 모든 것이죠. 월급부터 그 속에 있던 그 복지들, 통신사의 복지는 진짜 최고가 있거든요. 핸드폰 지원이 되거든요. 한 장이 주기가 되면은 다들 최신 핸드폰에 최대 용량으로 바꾸고 막 그랬는데 이 핸드폰을 제 돈으로 내다 보니까 그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제 관계가 이렇게 있었던 걸 이렇게 추려져서 잃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인간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나 생각이 좀 유해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게 많아졌습니다. 이 관계가 있으면 가까워야지 내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마다 맞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리랑 내가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고 그러면서 좀 해탈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그 중심에 있는 거는 사실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같고, 평생의 그런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마무리 파트. 워홀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워홀을 끝내고 와서 현실을 마주한 상황에서 진짜 어려운데, 물론 20대 초반이거나 뭐 직장 가기 전이나 이러면은 와인하시죠. 왜냐면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성이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같은 시간 동안 많이 할 수 있고 임팩트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들 교환학생에 대한 막 로망 다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처럼 이제 약간 막차 느낌으로 가거나 회사를 퇴사하고 가는 거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충분한 고민 시간도 필요하고, 저의 경우는 이제 안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가서 후회하자로 선택을 했고, 안 가면 진짜 무조건 후회한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뭐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출국 전 이것만은 챙겨라. 사실 가기로 결정만 되었으면 가서 다 부딪히면 되고 가서 할 수 있거든요, 다. 꼽자면 당연히 뭐 영어죠. 가기 전에 이제 하는 만큼 도움이 될 테니까. 물품으로 치면 다른 건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유용하게 끝까지 쓴 게 샤오미 멀티탭이랑 제가 가져간 수건, 그렇게 잘 썼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나중에 워홀에 대해서 쭉 정리해봐야지 하면 한 양보다 훨씬 적긴 해요. 지금은 생각나는 것들로만 최대한 추린 건데 진짜 그럴 만큼 벌써 이제 기억이나 감정들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진짜 저한테는 소중한 자료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이제 워홀 동안 온전히 저를 이제 탐구하고 그런 하는 시간을 가졌으니 그 경험이나 인사이트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잘 짜야겠죠. 뭐 창업을 목표로 하는 건데 당장 제가 뭘 발견하고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딱 떠올려서 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어떤 형식으로든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호그리거 채널이 내가 이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사는 그런 모든 성장 과정을 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개인적인 뭐 목표나 뭐 일상적인 내용들도 다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